unfold. 자,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위험한 화산 중 하나, 바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에 잠들어 있는 거인 백두산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 백두산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 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랑 그 안에 숨겨진 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쪽은 20억 톤의 물을 담은 고요한 천지. 정말 평화롭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요. 과거에 히로시마 원자폭탄 16만 개에 달하는 힘으로 폭발했던 어마어마한 폭력성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백두산이 앞으로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알려면 일단 과거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분화 중 하나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절로요. 서기 940년에 이 분화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화산 폭발 지수, VN2라고 하죠. 여기서 무려 7을 기록했습니다. 7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815년에 여름이 없는 해를 만들었던 그 유명한 탐보라 화산 분화랑 같은 등급이에요. 말 그대로 초거대 분화였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규모가 확 와닿죠. 당시 백두산이 뿜어낸 화산재랑 암석의 양이 웬만한 대도시 하나를 그냥 통째로 묻어버릴 수 있을 만큼 엄청났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100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요. 정말 흥미진진한 과학 탐정 소설 한 편을 읽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먼 곳 1100km나 떨어진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사찰 기록에 밤에 하얀 재가 눈처럼 내렸다는 아주 기이한 현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과학자들은 서기 775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우주적 사건을 기준점으로 삼았어요. 그때 강력한 태양 폭풍 때문에 전 세계 나무들의 나이테에 뚜렷한 탄소 14 흔적이 남았거든요. 이걸 기준으로 화산 폭발 때 묻힌 나무의 나이테를 하나하나 세어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죽은 시점이 정확히 946년 늦가을에서 겨울 사이라는 게 밝혀졌고 일본의 기록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1000년의 미스터리가 풀린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화산 폭발이 직접적으로 발해를 멸망시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폭발로 땅이 완전히 황폐화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남쪽으로 밀려내려오는 거대한 생태학적 재앙의 방화세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화산의 겉모습 말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저 고요한 천지, 수십 킬로미터 아래 그 파괴의 엔진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밝혀낸 걸 보면요. 백두산 지하에는 마치 거대한 4단계 마그마 공장이 있는 것 같아요. 멘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여러 개의 방을 거치면서 다음 대폭발을 위한 준비를 착착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깊은 곳에 있던 뜨겁고 묽은 마그마가 위쪽에 있는 차갑고 가스가 많은 끈적한 마그마 속으로 확 주입되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마그마가 섞이는 순간 그야말로 초거대 분화를 위한 완벽한 폭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 거인이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백두산이 죽은 화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활화산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 거죠. 첫 번째 신호는 지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7번도 채 안 일어나던 미소 지진이 어느 날 갑자기 243번까지 폭증했어요. 이건 지하에서 마그마가 암석을 깨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였죠. 그리고 땅 자체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요. 지하 마그마방이 채워지면서 지표면이 무려 7cm나 솟아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온천에서 나오는 가스를 분석해 봤더니 지구 깊숙한 멘틀에서만 나오는 헬륨3 가스의 비율이 평소보다 7배나 높아진 거예요. 이건 뭐냐? 저 깊은 곳에서 지표면까지 마그마가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말 그대로 거인이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백두산이 터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D-Day 시뮬레이션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분화의 결과는요, 정말 바람에 달린 도박 같은 거예요. 시나리오가 두 개인데 완전 극과 극입니다. 만약 겨울에 터진다. 그럼 주된 바람이 화산재를 동쪽으로,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보내서 북태평양 항공로를 마비시키겠죠. 근데 만약 여름에 터진다면
바람이 남서쪽으로 불면서 화산재가 한반도,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이랑 산업시설이 모여있는 곳으로 곧장 날아오게 됩니다. 특히 전 세계 항공교통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이 유리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한 화산재가 1400도나 되는 제트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녹았다가 터빈 날개에 유리처럼 코팅돼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이건 현대 항공 기술의 완전한 아킬레스건입니다. 피해는 그냥 화산재가 좀 떨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공은 물론이고 미세한 입자에도 치명적인 반도체 공장, 젖은 화산재가 내려앉으면 마비되는 전력망까지 우리 현대사회가 의존하는 바로 그 핵심 기술과 네트워크를 직접 타격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에 시스템적인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질문, 어쩌면 가장 불안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제 문제는 백두산이 다시 터지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바로 언제 터지느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독특한 현대적인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듭니다. 바로 북한의 핵실험장이 백두산에서 불과 110km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여기서 강력한 인공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 충격이 불안정한 마그마방을 한들어 깨우는 방화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핵실험으로 나온 방사성 물질이 화산재에 흡착돼서 바람을 타고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핵재난과 화산재난이 하나로 합쳐지는 전례 없는 복합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철저한 준비뿐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화산을 감시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부터 반도체 공장 같은 핵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콜드 셧다운 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런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적인 훈련까지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인류의 세상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